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동을 켜놔가지고 좀 이게 소음이 좀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에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돼갖고 시동을 잠깐 켜놓고 찍겠습니다. 이 차가 나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데 그냥 시동 끌게요. 현대차 심리스 호라이즌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그랜저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승용형 차량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의 심리스 호라이즌이 들어간 SUV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심리스 호라이즌이 들어간 현대차 SUV는 없죠. 산타페 같은 경우도 이 H자 마크가 있고, 투싼을 생각해보면 투싼은 심리스 호라이즌은 아니고 그냥 기존 거 다듬은 형태이고, 펠리세이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스 호라이즌 SUV는 코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게 차가 되게 둥글둥글해 보이면서 순해 보이는 인상, 되게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부분을 보면은 여기 현대 로고가 이제 2D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헤드램프 있잖아요. 이게 헤드램프가 좀 낮아요. 위치가 낮고 옆으로 가장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이게 파손에 대한 우려를 좀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렇게 물렁물렁한 재질은 아니어서 커버가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렌트카인데도 불구하고 이 커버는 말짱하고, 대신에 이 클레딩 부분에 손상이 조금 더 있는 걸 보면 그 헤드램프 커버가 취약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막 강하게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클레딩 자체도 그냥 세척하면 되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이제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전방에도 센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표 잠깐 보니까 가격표에서는 전후방 주차 센서가 기본 트림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범퍼 부분 긁는 건 상관없는데 라이트 긁으면 좀 쓰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애초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코나 같은 경우는 깡통을 사도 이 전후방 센서가 기본이라서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현대차가 요즘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가 깡통 트림이라고 할지라도 MFR 타입의 LED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LED이긴 하지만 반사판을 사용하는 형식이고, 뭐 어쨌든 LED니까 벌브 타입보다 좋은 거는 부정할 수 없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얘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내연기관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차 같아요. 그냥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딱히 구분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내연기관차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기존에 없던 그런 느낌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죠. 하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으면 내연기관차는 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변형으로 그릴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공기 흡입구가 좀 크게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렌트카라서 이거 벌레시가 좀 많은데 양해 조금만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냥 장식 같은 거 있고, 옆에서 보면은 되게 기능적인 차로 보여져요. 사실 코나라고 한다면 이게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위한 SUV는 아니고 그저 패션 SUV, 그러니까 승용차로 많이 타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SUV들을 그냥 승용차로 많이 타는 추세이고, 특히 이제 코나, 뭐 셀토스처럼 작은 차들이라면 더 그런 경향이 짙고, 그냥 공간 넓은 승용차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포지션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SUV라는 그 어원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있던 그런 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험로 같은 데 주파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포장도로 막 주파하고 기능적으로 막 물도 도강하고 무쏘처럼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 코나 역시도 휠 하우스를 이어서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또 휠 하우스까지 저 클레딩이 모두 생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모두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뒷바퀴 앞바퀴 모두 이제 사다리꼴 형식으로 휠 하우스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사다리꼴이 되면은 도심형이 아닌 진짜 정통적인 SUV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휠 하우스를 원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오프로드 같은 데 갈 때 휠이 이렇게 휠축이 길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차가 그럴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다리꼴이면 그런 확률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기대했다고 말한다기보다는 SUV의 전통성을 좀 이제 흔적으로 디자인 디테일로 남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굳이 보진 않을게요. 렌트카라서 타이어가 네 맘대로 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뒤는 넥센이고 앞에도 넥센이긴 한데, 뭐 이 휠 모양을 보자면 얘가 그나마 휠이 좀 깨끗하네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그냥 디자인은 할 말이 없어요. 기본적인 휠이고 막 타기 좋은 그런 휠 디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뒤로 와보시면 마찬가지로 앞부분과의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심리스 호라이즌으로 리어 램프 한 줄로 딱 구성을 해 놓았고, 램프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앞면과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커버가 단단해요. 단단해서 그렇게 막 파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범퍼까지도 그 플라스틱이 이어지죠. 풀옵션 모델은 아니어서 그냥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도 독특해요. 뭐 저런 식으로도 버리고. 그래도 알뜰하게 분리수거는 해주셨네. 저 플라스틱 모아가지고. 자,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와 삼각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은 꽤 넓은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타이어가 있던 자리를 이렇게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로 이제 대체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은 일단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투싼이랑 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코나만 돼도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산타페 소렌토 많이 타시는데 좀 필요 이상으로 넓은 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딱 필요한 정도만큼의 공간을 뽑아라 한다면 저는 코나 셀토스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가 어릴 때에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제 커가면서는 유모차 같은 짐을 안 실으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 코나도 패밀리카로 타기에 충분히 좋다, 이 정도면 사실 더 바랄 게 없죠. 손잡이 이렇게 있고 당기시면 됩니다. 살짝 무겁네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서 여는 방식은 아니고, 그 운전석 좌석 아래에서 열어줘야 하는 방식이고, 뒤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오페라 글래스가 있네요. 근데 저 커터 글라스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2열 승객을 생각을 한 듯한 디자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에도 이제 C타입 들어가고 있죠. 지금 나오는 현대차들의 이 풀체인지 그 기조에 따라서 코나 역시 풀체인지가 되면서 C타입 2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조금만 더 올리면 여기도 에어벤트가 들어가고 있고, 1열 구성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고 보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이제 거슬릴 수 있는데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1열에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자석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아반떼 25년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자석을 붙여가지고 뭐 현대 액세서리 같은 것들, 여기다 포스틱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그런 서랍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자석이고, 의외로 이제 옵션이 높지 않은 모델인 것을 생각한다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디자인은 볼 게 없어요. 싼 차하고 뭐 옵션이 많이 들어간 트림도 아니라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 플라스틱일 줄 알았는데 가죽이더라고요. 가죽 있고, 버튼들은 되게 고급스러워졌죠. 이전 짝에 비해서는. 버튼의 이제 눌림 강도라든가 뭐 텐션이나 그냥 조작감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전 모델보다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오토 홀드는 세트로 들어갈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기판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CCNC가 들어가는 차량인데, CCNC 계기판 테마, 그러니까 그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지 않는다면 이런 계기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밟아보면 이런 식으로 RPM이 올라가긴 해요.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라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늘 같은 효과를 내준다고 볼 수 있고,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그랜저 아래로는 많이 공유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소나타, 코나, 뭐 투싼 이런 친구들 이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일단 림의 이 윗부분은 일반적인 핸들과 같거든요. 근데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곡률이 변해요. 이 내경은 곡률이 똑같은데 외경의 곡률이 좀 변하죠. 그래서 이제 그립이 좋아지는데, 이제 장거리 주파하실 때 핸들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한 번씩 그러긴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이게 되게 좀 편해요. 포스포크보다 더 편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 핸들 마음에 듭니다. 현대 로고는 모스부호로 이게 점점점점. 헤드 시프트는 수동 모드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고, 칼럼식 기어 들어가 있죠. 칼럼식은 이제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파킹, 그냥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하면서 뒤로 넣어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센서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울리고 여기에서도 울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어라운드 뷰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라운드 뷰가 없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센서가 이렇게 싼 센서가 아니고 좀 이제 고급스러운 센서가 들어갔어요.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경고가 울리고 있죠. 이 연두색이 가까워지면 노란색, 더 가까워지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울리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고 해도 전혀 이제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고 해도 어라운드 뷰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저 센서가 이제 2D로 차를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시인성도 되게 괜찮고 어라운드 뷰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제 주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장재에 좀 이제 금속 패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첨단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죽 같은 게 많이 쓰면 차가 이제 포근하고 아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금속 같은 느낌을 쓰게 되면은 하이테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속 느낌이어서 이제 좀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인 것처럼 보여요. CCNC가 들어가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거는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기존에도 현대차 인포테인먼트는 잘 만드는 편이었지만 이 CCNC 같은 경우는 그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젯도 이렇게 꺼내 볼 수 있는데 위젯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CCNC는 그렇게 안 자르고 진짜 위젯처럼 이렇게 일부분만을 할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내가 전체를 다 보면서 위젯만 조그맣게 띄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응성도 되게 뛰어나고 이제 메뉴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최적화된 차를 잘 만들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클러스터 테마도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 이 풀 오토 에어컨이 듀얼 존으로 들어가는데 오토 3단계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별도로 마련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12V 단자에 눌러서 할 수 있죠. 이렇게 꺼내는 방식보다 그냥 누르게 해놓으니까 더 이제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 2개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또 현대차의 장점인데 이게 한번 눌러가지고 충전이랑 데이터 전송을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충전만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게 바뀌었죠.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나는 그냥 충전만 하고 싶고 굳이 핸드폰을 연결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뭐 내 핸드폰이 아닌 동승자의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할 때는 굳이 핸드폰을 차에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 이 버튼만 눌러가지고 충전을 할 건지 데이터 전송을 같이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아마 원래 상위 트림에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열선, 통풍 자리, 핸들 열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돌려서 구성하는 방식이고 후방 카메라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모델은 어라운드 뷰가 같이 표출이 되겠죠.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공간은 내가 원할 때는 이제 컵홀더로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던져 놓을 수가 있어요. 컵홀더로 접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컵홀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되게 간편하고 또 유용한 그런 공간이죠. 히든 스페이스라고 불러봐도 될 것 같아요. 눌러서 컵홀더가 필요하면 그냥 눌러서 열면 돼요. 필요 없으면 돌려서 닫으면 돼요. 이 가변식 컵홀더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잘 나온 것 같고 이 뒤로도 서랍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나를 겉에서 보기로는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현대 자동차의 코나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그 주차 센서 아까 보다 말았는데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어라운드 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은 전방에 있는 그 장애물까지도 어라운드 뷰랑 비슷하게 출력을 해준다는 게 그게 매력적인 특징인데 자 이렇게 앞으로 좀 가보면 좀 가깝다 싶은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일단 이 계기판이 떠요. 그리고 이제 후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센서가 이제 이 초록색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보시면은 풀들이라서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게 움직이는 건데 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가보면은 노란색으로 뜨죠. 이제 더 가까이 온 걸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저는 굳이
이 정도라면 어라운드 뷰를 넣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출력을 잘 해준다면은 굳이 어라운드 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라운드 뷰 없이 운전하는 게 또 그게 진짜 운전이잖아요. 가오 살고. 어라운드 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ST1이나 스타리아급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코나 같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뭐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센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고, 주행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가 볼게요. 일단 칼럼식 기어가 적용된 것은 버튼식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바로 넘어온 건데, 기존 코나는 기계식이었잖아요. 기계식에서 이제 칼럼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뭐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앞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돌리고, 되게 직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승차감도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라면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차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예산 맞춰서 현대기아 사면은 실패는 안 해요. 일단 요즘 만드는 HMG의 차들이 되게 상품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8리터가 아니고 이제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그냥 자동 변속기거든요. DCT 안 들어가고. 이전 코나는 DCT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DCT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처음에 탔을 때는 1.6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엔진이 되게 부드럽기도 했고, 변속하는 그 느낌이 거의 IVT 수준의 그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줘갖고 1.6이 아닌 2.0에다가 IVT를 맞물린 그런 코나인 줄 알았는데, 엔진룸을 열어보니까는 얘가 1.6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8단 자동 변속기랑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조합한 이 코나 가솔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는 패턴에서는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2리터 터보만 되면은 뭐 실주행에서 전혀 이제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눈을 내려서 살펴본다면 1.6리터 터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시내 가속에서 뭐 가속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고속도로 추월할 때 밀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있기는 하지만 코나나 이제 아반떼 정도 되는 차량들은 하이브리드의 선택률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죠. 이제 아무래도 차급도 소형급이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차값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선택률이 높진 않은데, 저는 이 가솔린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리터 터보라고 해도 연비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투싼으로 한번 연비 테스트를 했을 때 걔가 14km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싼이 14면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잘 타면 16, 18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탄다고 한다면 유지 부담이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특유의 이 광활한 공간 플러스 옵션까지 해갖고 불만이 나올 만한 구성도 아닌데다가 가격까지 뭐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그래도 가격 구성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작 가격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시작 가격 아예 올려버리면서 기본으로 넣어버리는 품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이또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거인 경우가 좀 이제 왕왕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형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저렴하게 좀 옵션 뺄 거 좀 빼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넣으면 되니까 옵션 빼고 그냥 좀 저렴하게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소형차는 소형차답게 연가형으로 편의사양 같은 거 싹 다 빼버리고 좀 저렴하게 액센트 같은 차 다시 한번 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보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현기차의 구성이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으로 이 정도 가격을 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 가보면. 승차감 같은 부분도 이게 SUV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승용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 아반떼랑 비교해서 밀리지 않고, 아반떼 지금 나오는 거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코나 역시 이제 SUV라서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서
그 부분에서 운전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코나 같은 경우도 승차감은 아반떼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잘 나왔습니다. 풍절음 같은 부분도 이제 거슬릴 수 있어요. 어차피 소형차라고 해도 차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좋은 것도 맞잖아요. 근데 아반떼처럼 풍절음이 많이 억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 코나에 비해서는 그 소리가 많이 억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그냥 단순히 풀체인지만 했다고 해서 이제 소음이 줄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앞에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이제 윈도우를 열어봤지만 이제 뭐 창문에 이중접합까지 바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고, 이제 윈드실드까지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조용한 시내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소형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다 갖췄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코나를 소형차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전 세대 코나라면은 그거는 소형차가 맞지만 지금의 코나는 사실 이전 세대 투싼 스포티지랑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나는 이제 준중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눈이 높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큰 차를 원하고 또 넓은 차를 원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차가 커지는 거니까 기준을 좀 이제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소형차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지나치게 큰 크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크기가 커서 이제 공간이 넓어지고 적재 공간 넓고 더 많은 사람이 여유롭게 앉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소형차에게는 이게 너무 크기는 해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연 이걸 소형차라고 부르는 게 맞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승차감이나 성능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들은 타보면은 실패가 없어요. 웬만하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 구성이기도 해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반떼 AD, 소나타 LF 같은 게 나오던 그런 시절의 현대차부터는 웬만하면 그냥 이제 골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는 상품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연비면 연비, 뭐 성능이면 성능,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현대차 마냥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승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빙 라운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코나, 뭐 아반떼, 뭐 셀토스, 이런 대중적인 차들은 집 밖으로 나오면은 그냥 발에 채이는 게 쏙하존일 정도로 요즘은 카시어링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카시어링을 통해서도 1시간 정도 빌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드라이빙 라운지 가는 그 교통비나 시간이나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쏙하존이나 이런 데서 카시어링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걸 생각하면 가격이 그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러면 드라이빙 라운지를 가지 않더라도 이제 소카를 통해서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가격이 자동차라는 게 아무리 저렴하다 그래도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사는 게 더 안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수도카는 이제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이제 차량의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체감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도카로 미리 타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 코나 1.6L 가솔린 터보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